자, 지난 시간까지는 순열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여러 가지 순열 중에 하나를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생각여기를 보세요. 지금 5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은 원형 테이블의 둘레에 빨주, 노초파 이렇게 5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을 헬리캠으로 찍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찍은 거죠. 지금 이 5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5장의 사진에 있는 테이블이 모두 다 다른 게 아니고요. 서로 같은 테이블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서로 같은 테이블을 찍은 것일까요? 한번 짝지어 보세요. 네, 금방 찾으셨나요? 네, 1번, 3번, 4번 사진이 서로 같은 테이블을 찍은 거고요. 그리고 2번, 5번이 서로 같은 테이블을 찍은 겁니다. 근데 딱 봤을 때는 다 다른 상황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같아요. 1번, 3번, 4번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1번을 보시면 빨간색의 왼쪽에 주황색이 앉아 있고요. 주황색의 왼쪽에 노랑이, 노랑 왼쪽에 파랑이, 파랑의 왼쪽에 초록이, 초록의 왼쪽에 빨강이. 자, 이런 식으로 빨주노파초 형태로 앉아 있습니다. 자, 이 앉은 배열의 모습이 4번도 똑같습니다. 빨주 노파초. 3번도 똑같습니다. 빨주 노파초. 그쵸? 자, 근데 2번, 5번은 1번, 3번, 4번과는 다르죠. 자, 2번 같은 경우 보시면 빨주 노초파입니다. 그쵸? 빨주 노초파예요. 그래서 2번, 5번이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앉은 배열의 그 좌석의 그 배열의 모습을 보면은 구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빨주노초파 5사람을 이렇게 원형 테이블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빨주노초파 5사람이 이제 앉는 경우를 찾아볼 건데요. 한글로 다 쓰기가 힘드니까 1, 2, 3, 4, 5로 대응을 시켜가지고 한번 경우들을 써볼게요. 자, 여기 원형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앉을 수 있겠죠. 1, 2, 3, 4, 5. 이렇게 앉힐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것을 여기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1, 2, 3, 4, 5. 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일렬로. 앉은 모양을 이렇게 일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있겠죠? 5, 1, 2, 3, 4. 이렇게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것도 역시 두 번째에다 써볼게요. 5, 1, 2, 3, 4. 네, 이렇게도 되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3, 5, 2, 1, 4. 그죠? 3, 5, 2, 1, 4. 자, 여기다 쓸게요. 3, 5, 2, 1, 4. 또 어떤 것도 있을까요? 또 4, 3, 5, 2, 1 이런 것도 있겠죠. 굉장히 많을 건데요. 여러분도 한번 그 밑에 경우들을 써보세요. 네, 여기까지만 저는 쓰도록 할게요. 더 많이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쭉 일렬로 쓴 것은 결국은 이건 뭐예요? 1, 2, 3, 4, 5라는 서로 다른 5개의 수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들을 적은 겁니다. 그럼 이것은 총 몇 개일까요? 5 팩토리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쵸? 5 팩토리얼이 될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원형 테이블에 배열해서 앉는 방법도 결국은 5개의 수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랑 똑같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 이 두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첫 번째 것은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이렇게 앉았습니다. 1의 왼쪽에 2가, 2의 왼쪽에 3이, 3의 왼쪽에 4가, 4의 왼쪽에 5가, 5의 왼쪽에 1이 이렇게 앉은 배치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5, 1, 2, 3, 4인데 이것도 역시 잘 보면 1의 왼쪽에 2가, 2의 왼쪽에 3이, 3의 왼쪽에 4가, 4의 왼쪽에 5가, 5의 왼쪽에 1이 이렇게 앉은 겁니다. 마치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형 테이블에서 보면 앉은 배치 형태는 똑같은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것 말고도 또 겹치는 것이 더 있겠죠? 몇 개가 겹칠까요? 지금 5명이 원형 테이블에 둘러 앉을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회전을 시킨 것을 다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5번이 겹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5개의 수를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5팩토리알에서 5번씩이 항상 겹칠 테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5팩토리알을 겹치는 5번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4팩토리알을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4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서로 다른 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과 원형으로 앉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것은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대상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을 우리가 원순열이라고 하고요. 원순열 내용을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을 원순열이라 하고, 네, 원순열의 수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요? 대상이 n개였고 원래 일렬로 나열할 때는 n 팩토리알로 구했습니다. 그런데 원형으로 배치를 할 때에는 회전에서 중복되는 만큼을 나눠줘야 됐죠. 그래서 n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n 팩토리알 나누기 n이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n-1 팩토리알로 계산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순열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요. 그럼 얘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4명의 학생이 원형의 탁자에 둘러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랬습니다. 4명이 앉는다고 했으니까 대상이 4개입니다. 따라서 4팩토리알은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인데 회전시켜서 겹치는 만큼을 나눠야 하니까 4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3팩토리알이 될 것이고 결국 6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얘 2번. 정육각형 모양의 탁자에 6명의 학생이 둘러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자, 정육각형 모양도요. 원형 테이블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각 면이 어차피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회전을 해도 똑같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원형 테이블에서처럼 똑같이 겹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6명을 일렬로 나열한다고 하면 6팩토리알인데 우리가 회전시켜서 겹치는 만큼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6으로 나누게 되면 결국 5팩토리알로 계산하게 되고 이것은 12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원순열을 계산할 때는 회전에서 나타나는 그 같은 배열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그만큼을 나눠줘야 된다는 것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